자, 507번.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뭐가 나왔어요? 함수와 함수에 대해서 만나는 점의 개수 내용 등장했으니까 연립해서 판별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x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뭐 굳이 안 만들기도 하지만 서술형 때문에 나는 항상 만들게요. 어쨌든 판별식으로 하자. 그럼 뭐야? a제곱에 마이너스 4a가 나옵니다. 아, 4b. 어? 니은 디귿만? 알았어. 자, 그래서 어쨌든 요 녀석이 뭐예요? 만나지 마세요. 요겁니다. 자, 그때 너희들한테 뭐라고 질문하고 있어? a제곱에다가 여기가 4b가 된대. 얘들아, 그럼 이제 어떻게 돼? a제곱이라는 놈 자체가 0 아니면 양수일 거야. 근데 4b가 크라는 얘기는 b는 일단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된다, 그치? 그래서 기억은 땡이고. 니은은 뭐겠어? a와 b가 더해져 있어. 하윤아, ab를 더하기로 만들고 싶어. 하윤아, 어떻게 해야 ab가 더해져? x에 뭘 넣으면? 그렇지, x에 1 넣으라는 얘기야. 그럼 1 넣어주면 뭐야? 아니죠. 자, 이게 항상 성립한답니까? 이 아니라니. 성립하는 게 아니죠.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넣어야지. 그러면 뭐야? 1 플러스 a 플러스 b 아니에요.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이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으면 붕 떠 있잖아. 뭘 넣든 양수 나오겠지. 이거야.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참이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x에 뭐도 넣어보자. 그렇지. 디귿을 보려면 b가 빠져있다. 일단 b를 빼자라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a, b가 부호가 달라져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1-a 플러스 b는 0보다 역시 큽니다. 거기서 a, b만 넘기자. 그러면 뭐야? b-a 아니지. a-b는 1보다 작아져요. 디귿도 참이 되겠네요. 됐니? 그래서 니은 디귿이 참입니다. 답은 몇 번? 5번. 됐나요? 네. 다음. 지운다? 지운다? 이차 함수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1,8이 되고요. x축과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ab 사이의 거리가 4랍니다. 이거 뭐야? 최고차의 개수 나왔고 꼭지점에서 좌표 나온 걸 보니까 a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구할 수 있다. 그렇지? 그러면 a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ab의 길이가 4다? 아, 이건 뭐야? 근각계수의 관계로 넘어가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네. 왜? x축이라는 또 다른 함수와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라는 얘기거든. 이거는 근각계수 관계라고 얘기했다. 문씨 맞죠? 예. 가자. 그래서 어떻게 푼다? 함수의 그래프는 최고차항에서만 모를 뿐 나머지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굳이 전개를 한다 치면 뭐 ax제곱에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a 플러스 8이 나와요. 그리고 x축과 만난다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여기로 가는데 그때 x 어디 갔냐? 여기가 빠진 거지. 그러면은 x 값을 두 개를 잡아보자. 내가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로 잡아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 뭐예요? 2다, 그죠? 알파 곱하기 베타 뭐예요? a분의 a 플러스 8이다, 그죠?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4라고 주어진 거지. 그럼 끝났죠? 이거 가지고 뭐 해주면 돼요? 곱셈공식의 변형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네. 되었음? 네. 끝. 8번 가볼까? 야야야야야야야야. 가보자. 중요한 표시 나왔다. 자, 이거 질문 누구예요? 다 손 들어봐봐요. 지혜 말고 없어? 서준이? 문? 사장님 맞췄고? 너도?
자, 얘들아.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아는 사람. 알지만 틀린 사람 없나? 무슨 말이야? 축이 뭐다? 그렇지. 얘들아. 다들 잘 기억하세요. 얘는 x는 2라는 것이 바로 뭐다? 대칭축이에요 라는 표현이에요. 알았음. 또 다른 말로는 꼭지점의 x좌표가 뭐 이런 얘기다, 그지? 그럼 끝났잖아. 약간 그래프 얘기가 섞여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프 얘기 때문에 질문일 수 있겠다. 얘들아, fx라는 함수랑 x축이 만나는 교점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잡아보자. 그때 축이 어디라고요? 그러면 알파와 베타의 합은 4가 된다는 얘기야. 맞죠? 왜? 대칭이니까. 말 그대로 대칭축. 맞죠? 뭐가 알파 베타인데?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x값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우리가 풀고 싶은 게 뭐야? f 안에 식 들어가 있지. 그때 두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두근은 x좌표, x값을 얘기한 거고 f 속에 들어가는 놈은 통째로 알파 베타지. 여기도 통째로 여기가 들어가는 게 뭐야? 알파 베타가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야. 한 번 더 쓸까? 2x-4라는 놈이 알파가 되거나 아니면 베타가 되면 돼요. 그럼 x는? 그러면 x는 알파 플러스 4 나누기 2랑 베타 플러스 4 나누기 2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두 녀석이 뭘 구하래? 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더 해보자. 끝났네. 분자에 뭐가 보이거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보이거든. 4 아니다. 끝났죠? 답은 뭐예요? 6이야. 두근의 합 6. 시 한번. 대현이. 하핫! 하핫! 대칭이니까요. 중점이 2. 중점의 좌표 어떻게 구해? 더해서 2로 나누죠. 네. 그럼 더하면 4죠. 네. 오케이? 이차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대칭축에 대한 표현.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정리할 거 정리 얼른 하세요. 그렇구나. 벌써 영어 아저씨가 그렇게 됐어? 아하. 이제 근데 슬슬 너네 학년으로 오면서 무한도전을 유튜브로 말고 TV로 안 본 애들이 많아지던데. 너네들도 안 봤어? 자화했었어? 아니, 안 본 애들이 생기더라고, 점점. 진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고딩들이 무한도전을 안 본 애들이 진짜 단 한 명도 없었거든? 근데 몇 편 안 봤거나 아니면은 거의 대부분 유튜브로. 그렇게, 그지? 안 본 애들 있다니까? 안 본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이 무한도전을 좀 어릴 때 봤었을 때는 약간 끝물? 그래가지고 인기가 좀 옛날보다 많이 시들해진 상황? 그때 이 무한도전을 너희들이 아니까 안 본 애들이 꽤 있더라고. 차라리 런닝맨을 많이 봐. 요새 너네들 하면은 많이 봤었어. 요즘 말고 항상 보던 그 초딩 때? 너네들이 무한도전 무모한 시절 때를 모르지? 이건 너무 옛날이다. 내가 중딩 때인가 고딩 때 했던 무한도전. 무모한 도전 시절. 유재석이랑 막 이병진하고 뭐 너네 잘 모르는 애들이 막 지하철이랑 달리기 시합하고 막 이런 거 하던 시절. 모르지? 그래서 제목이 무모한 도전이었어, 처음에는. 그게 무한도전으로 바뀌었던 거야. 자, 가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2,3에서 접한다. 접한다가 등장했다, 얘들아. 접한다. 접한다. 다른 말로 뭐야? 교점? 아니야. 교점에는 좀 달라. 근데 뭘 말하고 싶은지 맞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맞기는 해요. 접한다라는 거는 한 점에서 만나고 다시 갈 길 돌아가는 그런 놈들이잖아. 맞지? 정확하게는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은 너희들이 그걸 아직 안 배워서 뭐 그 정도로만 설명해보자. 말 그대로 한 점에서 만납니다. 만난다. 다른 말로 지난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저 2,3은 두 함수가 모두 다 지나는 점. 일종의 교점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그 말은 뭐야? 2,3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다가도 대입하는 게 맞을 수 있긴 하지만 이미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여기다 대입해달라는 얘기겠지. 그걸 먼저 해줘야죠. 그래서 뭐예요? 3은 4 플러스 4a 플러스 b. 대현이 그러면 4a 플러스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됐습니다. 대현이 AB에 대한 관계식 하나 찾았어. 그러면 AB에 대한 관계식 하나만 더 찾으면 뭐 할 수 있겠네? 연립해서 AB를 찾을 수 있겠네. 그게 바로 뭐겠어요? 둘이 아까 말했던 대로 다시 한번 접한다. 뭐 이번에는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포인트로 잡아보자. 그럼 뭐가 되겠어? 만나는 점이니까 말 그대로 연립을 하러 갈게요. 그래서 이 녀석이 무슨 근을 갖는다? 이라는 그렇지. 분근을 갖는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 안에서 사실 다 해결된다. 알았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안 썼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다가 이 넣어주면 성립한다 하면 저게 나와. 그래서 여기서 또 이 넣고 있으면 멍청이고. 이번엔 뭐 하자? 바로 판별식만 사용합니다. 그게 뭐다? 끝.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네? A가 2개, B가 하나. 당연히 B를 대입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쇽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리해주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면서 A값 구할 수 있어요. 어때요? 정말 쉽죠? 끝! 여기까지. 자, 그럼 우리 숙제가 5가 뭐지? 아, 왜 또 늦어,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했어? 최대 최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어디 하러 갑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하러 갑니다. 사실 최대 최소 구하자라고 하면은 할 게 없어. 설명할 게 없어. 오케이? 설명할 게 없고요. 그거보다 전에 유형 15번, 16번 우리 이제 지난번에 수업 안 한 채로 내가 영상 보고 해오세요 했는데 유형 15, 16은 질문 없어? 아, 한 장당에 하필이면 여기 안 한 거야? 두 사람은 했고 두 사람 안 한 거. 가끔 하다가 이제 한 달에 한 2번 정도 안 해와. 계약하고 지금까지 한 2번 안 한 것 같은데. 어서 와요. 니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왜 또 한 칸 뒤로 가? 집에서 온 거 아니야? 근데 가방을 뭐 그렇게 무겁게 들고 왔어? 어디 간다고? 나 스카? 뭘 저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냐? 그러고 나서 연대 가고 나서 애가 그 영어 선생님이랑 친했는데 연락 안 하더라 이제. 얘가 걔야. 나한테 입정 하이 한다는 걔 아니야? 얘기했었냐? 그리고 내 연습장 만들어준 걔이기도 하면서 내가 자주 얘기하는 그 애가 걔야. 됐다 친했는데 나한테 반말하던 처음으로 반말했던 여자애. 감당할 수 있어? 입정하이? 그랬더니 걔 후배들, 걔가 고3일 때, 고2들 누나 도대체 뭐야? 하면서 막 신기하게 쳐다보고 이랬는데 나중에 그 고2들도 따라하는데 아무도 함부로 못했어 나한테. 하이까지는 못하고 안녕 하세요 이런 거 했거든. 막 애들이 참아 못하고. 왜냐면 내가 째려보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로 갈 겁니다.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진짜 별게 없어요. 무조건 뭐만 표현해 주세요? 그래프 그리기. 그래서 사실은 2차가 아니라 모든 함수의 최대 최소 할 때마다 항상 그래프 그려주면 된다라는 얘기 계속 반복을 했었고 수학할 때도 수학 1 할 때도 여기서 특강 들은 사람들. 그리고 대신에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다? 범위를 표시하는 것이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서술형에서도 특히 활용형 문제들을 할 때 범위 안 쓰게 되면 감점 요소가 꽤 크다고 했습니다. 정답보다 더 범위가 배점이 높을 거예요. 정답은 끽해봐야 1점이지만 범위 안 쓰면 2점 아마 감점 될 겁니다. 알았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할 때 X축이나 Y축 같은 좌표축은 필요하다 안 하다? 좌표축은 필요 없다. 알았죠? 대칭축은 당연히 중요하게 들어가겠지만 좌표축, X축, Y축은 안 그려도 됩니다. 해설지에 있는 그림 따라가지 마세요. 해설지는 아마 대부분
좌표축을 그려놓고 있을 거예요. 그건 하지 마세요. 전혀 필요가 없어요. 괜히 그것 때문에 값을 잘못 본다거나 괜히 그것 때문에 대칭축을 잘못 그려요. 알았죠? 가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1에서 b를 가진다. 이거 뭐야? 너무 쉽다, 그치? 왜 1에서 최소값을 가져? 1이 바로 뭐니까? 대칭축이니까. 그러면 a는 뭐 나오겠네? 2. 그럼 거기서 2를 넣어주면 나오는 y값을 b로 쓰면 되니까. 이런 걸 지금 내가 너희들이랑 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래서 쭉 넘어갈 거예요. 다른 것들은 괜찮은 것 같고 요거 하나는 너희 반에 풀고 하자. 5, 8. 자, 그래서 어째요? 이거는 일단 뭐예요? 최대값, 최소값을 몇 번 구하면 되는 문제 지혜야? 뭐야, 지혜야? 조지혜. 자, 그래서 뭐예요? 이 참수의 최소값을 먼저 찾아달래요. 맞죠? 그래프 그려봅시다. 축이 어디예요? 지혜야? 축이 어디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a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를 넣었을 때 나오는 얘가 바로 GA. a에 대한 식으로 나온다는 표현이다. 그치? 마이너스 a 넣자. 바로 나오지? 얼마 나와?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2a에 마이너스 1 나온다. 됐죠? 그게 바로 뭐예요? GA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치? 이 녀석에 대해서 한 번 더 뭐예요? 최대값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이거에 세부적으로 쪼개는 유형들은, 그런 문제들은 여긴 없네. 그런 문제들은 최대값의 최소값 구하기.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유형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최대 최소 2번 찾아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럼 이번에 한 번 더 가자. 자, 서준아. 요 GA라는 거는 A에 대한 식으로 바라보란 얘기야. A에 대한 식으로 바라보니까 2차 식이다. 그치? A에 대한 2차 항의 최고 차이 계속 뭐야?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러면 축은 어디야? 서준아. 축은 어디예요? 1. 그렇지. 그래서 이 녀석의 최대값을 찾아주세요 하면은 A의 범위 있냐 없냐? 딱히 없죠? 그래서 뭐예요? 슝 가면 됩니다. 네, A에 1 넣어보세요. 뭐 나와요? 마이너스 3 나옵니다. 그게 바로 최대값이 되겠네. 답은 2번. 끝. 됐죠? 그래서 이거를 보자마자 어떻게 하지? 라는 애들이 가끔씩 있다고. GA의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지? 이러고 있다고. 일단 최소값을 먼저 찾으려는 생각 안 하고. 알았죠? 자, 어쨌든 다음 유형 넘어갑시다. 자, 다른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 이번에 유형 2번은 결국 뭐야? 2번이래. 유형 18번은 17번과 차이가 뭐야? 17번은 식을 줄 테니까 최대 최소를 구해봐. 유형 18번은 최대값을 줄 테니까 식을 완성해봐. 미지수 방향만 바뀌어 있는 거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알았죠? 푸는 방법은 왜? 똑같거든. 자, 다음. 그래서 쭉 넘어가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문제로 가볼 거냐면 이거 풀고 싶긴 한데 숙제로 넘기겠어. 쭉 넘어갑시다. 이번에는 568번입니다. 풀어보세요. 자, 가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범위를 표현하면서 그래프를 그려달라 했어요. 네, 축이 어디예요? 어이씨. 그 다음에 범위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자, 마이너스 1이 가까워요? 4가 가까워요? 그렇죠? 내가 문이라고 할 때는 문서윤을 부르는 거예요. 알았죠? 너 제 이름을 모르는구나 아직. 서윤이만 알아. 문씨는 모르고. 자,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최대값은 어디서 발생해요? 최소값은요? 4. 2.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뭐예요? 8. 최대값. 최소값 2 넣어주면 뭐예요? 마이너스 1. 최소값. 그래서 둘이 더해서 답은 7입니다. 절대로 요렇게 해놓고 요 놈을 넣는 이상한 짓은 하지 말도록 하세요. 최소값 구할 때. 알았죠? 네. 됐죠? 네. 그 답 뭐 나오냐? 너 답 안 나왔니? 자, 다음 어디로 가냐면 요번에는 요거 가보자. 자, 내가 좋아하는 형태는 아니긴 한데 573 풀어보세요. 여학생들이 유독 그래. 남학생들은 와. 인상 완전히 찌푸러져가지고 막 시벌시벌 하면서 와. 오기는 와. 엄마랑 싸우고 아빠랑 싸워도. 여학생들은 안 오는 애들 있더라. 자, 어쨌든 가자. 얘들아, 내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구? 가. 얘야.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축이 어디다? 축이 얼마다? 응? 축이 어디다? 그러게요. 1이죠. 그렇죠.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대칭축, 축이
x는 1. 근데 지혜야, 아까도 그러고 이번도 그랬는데 축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1이야가 아니라 x는 1입니다. 알았죠? x는 1. 그거 습관된다. 알았죠? 그건 지금 설명할 거야. 자, 저 녀석 때문에 사실 풀어보려고 한 거고요. 지금 오늘 이제 우리 방학 때 한번 했었는데 한 번 더 정리 좀 하자. 아마 수학 1을 배웠던 하윤이는 특히 중요하게 했을 거고, 수학 하를 한 사람들은 가볍게만 내가 진행하고 넘어갔거나 일부만 했을 겁니다. 자, 함수에 대한 다양한 표현인데요. 이거는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일단 뭐뭐뭐뭐 있는지까지만 얘기하고 잠깐 쉬자. 자, 한번 들었던 기억을 쉬는 시간에 잠깐 되살려 보세요. 알았죠? 첫 번째로 나온 녀석은 우함수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물론 우함수라는 명칭이 아니라 다른 걸로 기억할 수도 있어요. y축 대칭이라고 해서.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y축 대칭. 두 번째 우함수가 나오면 뭐 더 나오지? 하민아 기억나니? 용어로 난 내가 안 했었을 수도 있는 그럴 리는 없고, 그럴 리가 없고, 수학 1에서는 무조건 우함수 기하면서 명칭 쓰거든. 우와 이런 거 했는데 이거는 삼각함수 할 때 하는데요. 그랬구나. 내가 사인 함수 할 때 우함수 기함수를 설명 안 할 리가 없는데 너가 기억을 사라진 거 아니고 저 말을 안 했으면 차라리 그냥 까먹었구나 하면 되는데. 갑자기 넌 또 왜 기억나요? 기함수. 그렇지, 기함수. 수학 1에서 안 할 리가 없어요. 네가 그때 결석을 했을 수는 있겠다. 근데 사인 함수가 기함수거든. 코사인이 우함수고 y축 대칭 함수잖아. 사인, 코사인 자체가. 그래서 설명 안 할 리가 없어요. 그때 했었어요. 물론 명칭은 그렇지 빼진 않았을 거고 아마 우와 하면서 내가 명칭을 몰라도 돼. 대신 y축 대칭이라는 특징을 알아야 돼. 라고 했었어. 좀 이따 쉬고 나서 해보자. 알았죠? 그 다음에 기함수는 무슨 대칭이다? 원점 대칭입니다. x축 아니고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은 함수가 아니에요. 이 양반아. 자, 다음 세 번째 가보자. 무슨 함수? 대칭 함수에 대한 표현. 두 줄 정도 나옵니다. 얘는. 알았죠? 밑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주기함수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요 네 가지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 보시고요. 주기함수도 한 두 줄 정도 씁니다. 한 줄, 한 줄, 두 줄, 두 줄 정도 필요할 겁니다. 알았죠?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 변태 함수. 자, 가자. 자, 그래서 첫 번째 우함수입니다. 무슨 대칭? y축 대칭을 나타냅니다. y축 대칭을 나타내는 표현. 뭐 어떻게 될까? fx라는 함수는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fx 함수값이랑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 f-x가 서로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우함수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윤이 기억나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기함수는 뭐다? x를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부호가 반대입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칭인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은 두 줄 정도 들어간다 그랬죠. 첫 번째 기본적인 표현 뭐다? a를 기준으로야. 얘들아 a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x만큼 오른쪽으로 x만큼 들어간 옮긴 놈, 즉 a-x랑 a 플러스 x가 f에 넣었을 때 함수값이 서로 똑같아지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에 대한 대칭? x는 a, 또 a네. x는 a에 대한 대칭입니다를 나타낸 표현이에요.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일단 대칭함수 두 번째 거 말고 첫 번째 거 하고 갈게요. 유기함수 첫 번째 거는 뭐다? x를 넣었을 때랑 x 플러스 a일 때가 똑같다. 그 말은 뭐다? 주기가 a다. a마다 똑같은 함수가 반복됩니다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을 하는데 특히 이번 시험 2차 함수가 나오죠. 얘를 가지고 대칭축, 얘를 가지고 대칭축이 y축. 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알았죠? 그 다음 하나 더 있어. 이게 단가? 아니요. 자, 누구 하러 갈 거냐면 그 중에 좀 독특한 예시 하러 갈 거야. 5번 빼자.
예시로 들어간다 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f2-x랑 2 플러스 x 같다. 이게 바로 대칭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알았죠? 그럼 돼. 이런 게 있어요. 얘는 뭐에 대한 대칭일까? 1-x랑 3 플러스 x가 들어갔을 때. 얘는요, 잘 기억해 두세요. 기본적인 식은 너희들이 외워야 돼. 그때는 뭐를 알 수 있냐면, 둘이 더해봐. 2a가 나오죠. 더해서 2a가 될 때, 절반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이번엔 둘이 뭐 해봐? 빼보는 거야. 뺐을 때 a가 나오면 그놈이 죽입니다. 야. 그럼 지금 이 안에 있는 놈은 뭔가 대칭, 주기에 대한 표현인 것 같다. 둘이 뭐 해봐? 더 해봐봐. 뭐 나와? 그럼 뭐에 대한 대칭이겠어? 그렇지. 그래서 얘는요. x는 2에 대한 대칭입니다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알았죠? 예. 다음. 주기함수. 주기함수를 나타내는 것도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런 거. 뭐가 주기겠어? 2. 그렇지. 안에 있는 것들끼리 뭐 해봤더니 빼봤더니 상수가 나온다. 그지? 그래서 대칭이다를 외우는 건 아니야. 주기라는 것도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건 알았어. 외우는 거는 기본적인 식만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속에 있는 놈의 합이 일정하거나 차가 일정하거나 구나라는 거를 외우지 말고요. 기본적인 식에서 만들어봐. f 안에 있는 것들끼리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은 일정값이 나올 때. 알았죠? 그래서 지금 저 녀석도 5와 마이너스 3. f 속에 있는 5와 마이너스 3 더해봐. 뭐 나와? 더해보면 상수 2 나오죠? 맞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알았습니까? 네. 물론 지금은 그렇게까지 한다기보다는 그냥 마이너스 이참수가 대칭인 건 당연히 알잖아. 근데 여기가 같은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5야. 그러니까 대칭성 살려주면 1이겠죠. 이렇게 해도 돼. 원래는 이거긴 한데. 알았음? 알았죠? 네. 대칭을 나타내는 표현 잘 기억해두고요. 나는 무시할게요. 간다. 그 다음에 이번엔 몇 번 풀어보냐면 576번 풀어보세요. 자, 이 녀석은 쉽죠? 맞죠? 어때요? 똑같은 식이 뭐 하고 있어요? 2번 이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따가 뭐야 이거? 2번 이상 반복되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해주면 돼? 잠깐 치환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뭐야? 나는 일부러 제곱 안에 있는 걸 항상 치환을 하거든. 근데 다르지? 여기에서 뭐 해줘야 돼? 3을 빼줘야 됩니다. 그럼 얘는 뭐란 얘기예요? t-3이란 얘기죠.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6 얘랑 합쳐서 이렇게 오면 됩니다. 됐죠? 그러고 나서 이 녀석의 최대값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6인데 자, 새로운 문자에 대한 어떤 함수를 주고 나서 최대치수를 구하세요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 그때 뭐 해줘야 돼?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면은 무조건 촉에서 발생하니? 장담하면 안 되지. 자, 뭐가 나와야 돼요? 새로운 문자 등장하고 나면. 그렇지. 그래서 바로 뭐다? 여기서 바로 t의 범위입니다. t의 범위라는 건 다른 말로 t의 최대치수를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뭐야? 2차식에 대한 최대치수를 찾아주면 되겠네. x의 범위가 없네. 없으면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맞죠? 뭐가 나와요? 1일 때 최소값만 나온다. 그치? 최소값 뭐 나왔어? 1 넣어주면은 2. 자, 그러면 t라는 녀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얼마? 2. 자, 근데 내가 왜 t의 범위를 구하는 게 곧 최대치수를 구하는 거라 그랬어? 항상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고 최소값보다 잘못 말했다. 최소값보다 크거나 같고 최대값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거든. 그럼 최대값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선생님? 최대값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를 찾으러 가보자. 최고차항에서 음수입니다. 여러분 축이 어디예요? 3이다. 그쵸? 그럼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축에서 발생한다. 맞지? 그래서 t의 범위 찾지 않고 바로 축으로 간 사람들은 이거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조심하셔야 돼요. 알았나요? 뭐 나왔어? 뭐 나오냐? 34? 근데 그게 얼마라고? t는 얼마라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되었나요? 예. 다음. 다음. 자, 끝나간다. 다른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다른 것들은 괜찮은 것 같고 586번 풀어보세요. 586번. 자, 가볼까요? 586번 갑시다. 직선에서 움직이는 점피 xy에 대하여. 자, 얘들아, 너네 아직 1학년이잖아. 2학년이 됐다면은 사실 이 문제가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왜?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뻔하지가 않거든. 산술기하를 이용한 최대 최소도 있고, 지금 수학 3에서 하고 있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도 있을 수 있고, 수학 4에서 배우는 유리함수나 무리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일 수도 있고, 2학년으로 넘어가 3학년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3차 함수의 최대 최소일 수도 있고 4차 함수의 최대 최소일 수도 있어. 섞여 나와요.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거든. 근데 이번 시험 1학년 시험은 특히 학교 시험은 다 쉽잖아. 왜?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잖아. 이번 시험에서 너네 최대 최소 구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누구? 2차식의 최대 최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그러면 뭐야? 2차식의 최대 최소니까 2차식이 나와야 돼. 2차식인데 여가 아니지. 2차 함수처럼 생각하려면 문자가 하나로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자 두 개를 가지고 2차식을 만들어 놨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한 문자를 바꿔주세요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움직인다. 또는 뭐 그 위에 있다. 위에 있다는 표현 자체가 뭐야? 넣으면 성립합니다고 그 넣었을 때 나오는 게 바로 그냥 이 식이겠지. 그럼 이 식을 여기다가 내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2차식에 뭐예요? 대입을 해줍니다. 기억나요? 그래서 이 녀석을 y절에 쏙 집어넣어주게 되면 이게 됩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은 축이 어디예요? 문성의 윤씨. 집어넣어주면 답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쉽죠? 자, 하나 더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몇 번을 풀어보냐면 바로 뒤에요. 591번 풀어보세요. 자, 답 몇 번 나오니? 없어요. 못 구했다는 얘기네. 자네, 너요. 어쩌라고? 어? 하연아? 오! 오! 응, 바답. 자, 가볼게요. 답 몇 번이야, 그래서? 3번 나온답니다. 맞은 사람 손? 아, 미안해요. 스포를 해버렸네, 본의 아니게. 미안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를 만족시키는 실수. 뭐야? 어떠한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그걸 만족하는 상황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그럼 뭐야? 여기 있는 y제곱 대신에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누구를? 그렇지. 집어넣자. 전개 바로 할게요.
이거다,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떤 x에 대한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가 됐다. 맞지? 근데 질문부터 이상하지 않아? x의 범위 없는 상태에서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해? 그래서 이 문제가 5, 8, 9는 그래도 할만해. 왜? x의 범위에 대한 뭔가 재료가 주어졌거든. 근데 591번은 안 주어졌어. 자,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재료 여기에서 딱 두 글자 한 단어로 나옵니다. 뭐예요? 실수. 오케이? 뭐다? y제곱. 제곱이란 놈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x제곱은 4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x는 y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되었니?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2차식의 최대 최소를 풉니다. 축 어디예요? 그러고 나서 제한되어 있는 범위를 표현을 합니다. 맞나요? 자, 최소값 어디서 나와요? 최대값 어디서 나와요?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1 넣어주면 최대값,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최소값. 뭐야? 마 1. 그래서 둘이 더해서 7 나옵니다. 됐나요? 됐죠? 어때요? 정말 쉽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 다른 것들은 괜찮은 것 같고 내가 너희들한테 풀리고 싶은 문제. 자, 여기서 596번부터 7번, 8번, 9번 요거는 내가 지금 풀고 싶은 거는 아니기는 한데 여기서 질문 많이 나왔단 만 보니까 식을 못 세우겠어요 라고 하는데 식을 물어보는 거는 물어보지 말라는 건 아닌데 나한테 일단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식을 구하는 겁니다. 사실은 나한테 모르겠다는 질문을 가지고 오면 안 되고 중학교 수학을 뒤져보란 얘기야. 또는 머릿속에 있는 걸 잘 끄집어내봐. 사과를 판대. 매출은 어떻게 되니? 어떤 상품을 판대. 매출은 어떻게 되니? 계속 물어보는 거거든. 쉿.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네, 다음. 내가 지금 풀리고 싶은 건 사실 딱 세 문제, 두 문제예요. 604번과 606번입니다. 자, 빠르게 한번 풀어보세요. 두 문제예요.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604, 606. 자, 나 한번 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시간이 오케이. 자, 갑시다. 최대의 활용 문제 딱 두 가지 문제죠. 물론 문제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매출액 또는 이익처럼 한글로 나와서 식을 세우는 문제들이 유형별이라고 나누기 사실 많이 있어요. 종류가. 그거는 이제 나한테 뭔가 이윤을 배우란 얘기지. 매출이 뭔지를 나한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방식으로 식을 세우기만 하면 2차식이 내가 해줄 거는 2차식의 최대 최소를 푸는 거지 식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 얘도 마찬가지야. 식을 만드는 건 너시고요. 이미 하고 있는 중학교 기하입니다. 그때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딱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요거 자, 얘들아 봐봐. 여기에서 결국 포인트는 뭐다? 식을 세워야 되는데 식을 세울 수 있는 재료 미지수가 없지. 미지수를 너희들이 잡는 것부터 출발입니다. 미지수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 첫 번째, 요 그림에서는 미지수를 뭐로 잡아주시냐면 어떤 두 도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잡아요. 어떤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미지수를 잡아주세요. 알았죠? 그리고 나서 2차식이 나올 겁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범위예요. 범위 때문에 사실 많이들 틀려요. 그럼 범위를 어떻게 잡는다? 이 녀석은 길이를 이용해서 잡습니다. 얘는 그 점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라고 설명을 할게요. 원래는 위치입니다. 알았죠? 를 이용해서 너희들이 미지수를 잡는 거야. 가자. 얘 뭐야? 내가 그려놓은 첫 번째 그림에 어떤 도형에 절반 반쪽짜리 도형이다. 그치? 같은 문제인 거 알겠죠? 네.
닮음 이용합시다. 몇 대 몇? 3대 4. 그럼 그놈과 닮음인 또 다른 도형? 3대 4. 괜히 미수를 x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3x, 4x로 잡아도 돼요. 그 다음에 높이가 8-4x가 되는 사각형을 만든 거야. 그럼 사각형의 넓이는 둘이 곱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24x.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범위. 범위는 뭐다? 길이. 길이가 뭐야? 양수. 너희들이 잡은 미지수 x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길이들이 다 양수가 된다라고 해주면 x의 범위가 나와요. 그리고 등호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 최대값이 안 존재하잖아. 그럼 무조건 어떻게 되겠어? 무조건 축을 포함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답은 항상 축에서 나와요. 근데 범위를 안 쓰면 감점 요소가 꽤 크다 그랬죠? 서술형이다? 무조건 범위 쓰세요. 알았죠? 범위는 어떻게 잡는다? 길이가 양수들. 알았죠? 답은 생략할게요. 그러고 나면 이 문제로 넘어갑시다. 얘는 항상 둘레인데 결국 이것도 어떤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미수를 잡으셔야 돼요. 어떤 점? 나는 항상 오른쪽 위로 갈 거예요. 너희들도 편한 점 하나를 항상 가세요. X축이 가끔씩 이렇게 놓을 때도 있어. Y축이. 그래도 나는 얘를 기준으로 잡아요. 나는 축을 기준으로 얼만큼 떨어졌니? 이걸 이용해서. 어쨌든 얘를 내가 T콤마라고 잡아보자. 그러면 첫 번째 가로의 길이는 2t입니다. 두 번째 세로 길이 조심하세요. 가끔씩이지만 함수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을 수 있다. 그때는 y좌표가 아니라 y좌표의 부호 반대를 잡으셔야 됩니다. 얘는 y좌표 자체가 높이가 되면 돼. 위에 있으니까 양수. 맞죠? 그러면 이제 이거 그리고 세 번째 뭐? 둘레의 길이가 최대가 되는 넓이를 구하세요. 넓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둘레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찾는다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뭘 찾아야겠다? 둘레를 찾으러 가면 됩니다. 뭐예요? 둘이 더해서 2배. 바로 가도 되겠지. 자, 그 다음이 중요하지. 보자. 어떻게 해야 돼? t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맞죠? t의 범위 어떻게 잡으라 그랬어요? 몇 사분면에 있니? 정확하게는 위치라 그랬지. 지금 내가 잡은 점 몇 사분면에 있니? 그럼 1사분면에 있기 위해서는 x의 범위가 t의 범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등호 붙어 안 붙어? 또 안 붙죠. 그래서 무조건 축에서 발생해요. 객관식이다? 축으로 바로 가면 돼. 저런 넓이 문제, 도형 문제. 알았죠? 이해됐어? 예. 끝났어요. 여기까지입니다.